제어판 전원도 목혈걸에 $500 건다. 미국인 임원 하나가 고급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끝나기도 전에 울면 $1000지. 다른 이가 비웃듯 말했다. 그들이 바라본 건 망가진 비행기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가는 청소부 아들이었다. $1200만 개인 제트기와 경납고의 주인이자 그 모욕의 연출자였던 준석은 이 국제 투자자들 앞에서 그 장면을 오락처럼 꾸몄다. 젊은이, 그는 가식적인 친절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엔지니어들이 3년간 못 고친 걸 네가 고치면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 폭소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낡은 옷을 입은 소년에게 핸드폰 카메라들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의 어머니가 잡고 있던 걸레를, 아무도 그 소년의 눈빛 속 반짝이는 빛,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미 꿰뚫어 본 자의 눈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떠오를 무렵 그 경납고에 울려 퍼진 소리는 눈물이 아닌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소리였다. 혹시 여러분도 이 소년처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더러운 꼬마가 내 $1200만 비행기를 어떻게 만지겠다는 거야? 준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부유한 남성들이 만든 반원의 중심에 13살 우진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반짝이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몸 옆에 있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지영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레를 손에 들고 아들이 공개적으로 당하는 굴욕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부끄러움으로 타올랐지만 개입할 수 없었다. 이 일자리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다. 준석은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우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고급 위스키 냄새가 우진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자, 꼬마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진짜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고치지 못한 걸 네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통스러운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소년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렀다. 저는 이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점화 시스템의 결함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멈추었다. 준석은 몸을 똑바로 세웠고 조롱하는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럼 내기를 해볼까? 그는 빠르게 자세를 회복하며 제안했다. 내일 내 투자자들 앞에서 네가 성공한다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네가 학업을 마치면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실패한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내 비행기를 무료로 청소하게 될 거고, 남자들이 다시 웃기 시작하는 동안 아무도 소년의 눈에 있는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반짝임이었다. 우진에게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개를 가진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가난했고 또 다른 굴욕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우진의 눈에는 결코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뼈가 얼마나 가늘고 약해 보이는지 느꼈다. 어떻게 이 작은 소년이 그렇게 거만한 부자들의 세계에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또한 우진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그 불굴의 의지였다. 오늘 밤에만 공부해. 지영이 마침내 말했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미래였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었다. 경납고의 불빛이 꺼지고 부유한 남자들이 자신들의 고급차로 떠난 후에도 한 소년의 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내일 그는 모두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내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지영의 작은 아파트 방은 침실이라기보다 도서관에 가까웠다. 다른 아이들의 방처럼 게임기나 K-팝 아이돌 포스터, 비싼 장난감은 없었다. 대신 항공공학 책들, 기술, 백과사전, 그리고 계산 노트가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새벽빛이 좁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우진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손가락이 붓고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다이어그램과 계산이 펼쳐져 있었다. 우진아, 아침 먹어야지. 지영이 방문을 노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그 부자들의 조롱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귀에 울렸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우진은 자신의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좁은 부엌으로 돌아갔다. 싱크대는 물이 새고 냉장고는 간신히 작동했다. 그녀는 이 초라한 곳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항상 별들을 향해 꿈꾸었다. 5살 때 지영이 처음으로 우진을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일몰을 보여주었을 때부터 우진은 완전히 사로잡혔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것이 날 수 있어요? 주황빛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보잉 747을 따라가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단순한 질문이 강박이 되었다. 지영이 낮에는 집을 청소하고 밤에는 사무실을 청소하는 동안 우진은 공공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다. 선생님들은 그의 수학적 능력에 놀랐지만 낡은 옷과 기운 배낭을 한 소년 너머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공항에 또 갈 수 있을까요? 우진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지영은 마음이 아팠다. 미안해, 이번 주말엔 이중 근무야. 김여산의 대청소가 있어. 우진의 실망한 표정을 본 그녀는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멀리 있었다. 준석의 경납고에 있는 그 비행기, 모든 전문가들이 포기한 그 비행기를 고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 않니? 지영이 한 번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들은 놀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진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작은 터빈 모형을 조정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잖아요, 엄마. 그 대답이 지영의 마음을 찢었다. 13살의 그녀의 아들은 이미 그들의 재정적 상황의 가혹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제공해 주길 꿈꾸는 동안 우진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의 열정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것. 오늘 네가 할 일은 지영이 우진의 생각을 끊었다. 불가능해. 알지? 그 사람들은 너를 조롱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결단력이 있었다. 엄마, 제가 그 비행기를 고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지영은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희망과 결의의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았다. 공장 노동자나 배달부가 아니라 엔지니어, 창조자, 혁신가. 그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해낼 거야, 함께. 아침 햇살이 작은 부엌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들 앞에는 불가능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지영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의 눈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우진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경납고에 간 것은 필요에 의해서였다. 지영은 열이 나고 있었지만 하루 일을 쉴 수 없었다. 조용히 한 구석에 있어 아무것도 만지지 마. 감기로 쉰 목소리로 지시했다. 10살 소녀는 순종을 약속했지만 어머니가 청소용품을 들고 멀어지자마자 형광등 아래 잠자고 있는 웅장한 기계들의 자석처럼 이끌렸다. 거리를 두고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모델을 식별하고 날개 길이를 추정했다. 저게 뭐지? 우진은 가장 구석에 있는 커다란 비행기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그 주변에서 일하지 않았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노년의 청소부가 그의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준석 씨의 골칫거리야. 세스나 사이테이션 X. 3년 동안 고장 난 채로 있어.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 우진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모델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비즈니스 제트기 중 가장 빠른 것으로 거의 음속에 도달할 수 있었다. 왜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못했을까?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가능할 때마다 어머니를 따라갔다. 지영은 돕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우진이 자신의 일을 마친 후 정비사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공구상자 뒤에 숨거나 근처 구역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는 어떤 교실도 제공할 수 없는 기술적 지식을 흡수했다. 저 애는 매의 눈을 가졌어. 한 번은 그를 지켜보다 발견한 정비사가 말했다. 저기 몇 시간씩 서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아.
경락고에서의 시간은 우진에게 마법 같았다. 그는 베테랑 정비사들이 거대한 제트 엔진을 다루는 모습, 복잡한 전자장치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방법을 관찰했다.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우진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도구 사용, 문제 해결 방법을 정신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가끔 정비사들이 휴식을 취하러 갔을 때 우진은 비행기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금속 표면을 따라가며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이 거대한 기계들이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는지, 어떻게 지구 위로 떠오르는지 상상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우진은 급히 뒤돌아보았다. 준석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난 표정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우진이 더듬거렸다. 전 그냥 당신 아들이에요? 준석이 지영에게 물었다. 그녀는 방금 구석을 돌아와 상황을 발견했다.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영이 급히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준석은 코웃음을 쳤다. 그냥 내 비행기에서 떨어져 있게 해. 이 아이가 뭘 망가뜨리면 내 월급에서 공제할 거야. 우진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나갈 때 그는 고개를 돌려 구석에 있는 그 비행기, 준석의 골칫거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집에서 그는 보고 기억한 모든 것을 자세한 그림으로 세심하게 재현했다. 이웃을 도와 몇 원을 더 벌 때면 중고기술 서적이나 정비 매뉴얼 복사본에 투자했다. 그날 밤 우진은 침대 밑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준석의 경납고에 있는 바로 그 비행기 모델에 대한 자세한 메모가 있었다. 세스나 사이테이션 X. 그는 수백 시간의 인내심 있는 관찰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작성한 메모를 펼쳤다. 촛불빛 아래 우진은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내일 그는 준석에게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도 꿈을 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일 그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우진은 아직 자신이 어떤 굴레에 들어서고 있는지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의 앞에 놓인 시련은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과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비가 작은 아파트 창문을 두드렸다. 지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세 개의 빨간 봉투, 퇴거 통지서, 가 낡은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한 달 전 그녀는 고용주들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2가지 일자리에서 해고되었다. 준석의 경납고에서의 일만 남았고 그것은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진이 문간에 나타났다. 작은 나무 비행기를 들고 있었다.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너졌다. 어떻게? 지금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아. 모든 곳을 시도해봤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창문을 따라갔다. 엄마 기억나요? 아빠가 떠나기 전에 그가 말했던 거. 우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거의 우진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고로 그들을 떠난 지 8회가 되었다. 뭐라고 말했는데? 폭풍우가 지나가면 항상 햇빛이 온다고요. 우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가끔은 폭풍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전날 우진은 학교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의 신발이 체육 수업 중에 마침내 찢어졌다. 너무 많이 수선된 신발이었다.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는 구멍난 양말을 신은 채 수치심으로 마비된 채 서 있었다. 이제 우리를 신발 구멍 가족이라고 불러요?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제 사진을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지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들이 그런 잔인함을 견뎌야 한다니. 아마도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언니가 그녀의 헛간을 제안했어. 그리고 제 공부는요? 도서관은요? 책들은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골 마을에는 고급 과학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없었고 그가 항공공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도서관도 없었다. 지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 우진아. 우린 선택권이 없어. 그날 밤 어머니가 지친 채 잠든 동안 우진은 그의 최악의 위기를 마주했다. 모든 그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했다. 비행기에 대한 그의 열정, 그의 고급 공부,
아마도 그는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부재 중인 아버지처럼 육체 노동자가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가장 어두운 순간 그는 침대 밑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꺼냈다. 정비사가 버린 작은 터빈 조각. 손가락 사이로 그것을 돌리면서 그는 목적에 익숙한 감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그는 길을 찾을 것이다. 찾아야만 했다. 그는 창가로 돌아와 다시 한번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우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이번에는 결의로 꽉 쥐었다.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가 속삭였다. 내일 저는 그 비행기를 고칠 거예요. 그럼 준석 씨는 약속을 지켜야 할 거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비가 창문을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물러가고 있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를 위해, 그의 꿈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경납고 문이 쇠딱 소리와 함께 닫히고 우진은 잠자는 거인과 단둘이 남겨졌다. 한때 준석의 자랑이었던 세스나 사이테이션 X는 이제 희미한 비상등 아래 먼지를 모으며 버려진 유물처럼 놓여 있었다. 우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낡은 배낭을 열어 조심스럽게 정리된 기본 도구들을 꺼냈다. 일부는 빌린 것이고 다른 것들은 몇 년 동안 저축한 동전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너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이 있어. 몇 시간 전 준석이 조롱했다. 이미 고장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부수지 마. 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료 노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다. 지영은 아들에게 포기하라고 애원했다. 함정이야, 우진아. 그는 우리를 더 모욕하고 싶을 뿐이야. 우진은 경납고 한쪽에 학교 가방을 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의 수첩에 적은 모든 내용, 수백 시간 동안 관찰한 모든 세부 사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첫 몇 시간을 철저한 진단에 전념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경납고는 추웠지만 그의 집중력은 강렬했다. 그는 엔진 주변에서 엎드려 작업하다가 조종석에 올라가 계기판을 검사하고 다시 날개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작업하는 동안 쓰라린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학급 친구들의 웃음소리. 너 같은 사람들은 더 현실적인 직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 교사. 왜 기술 서적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이웃. 오후 11시 우진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지영이 첫 번째 벨소리에 받았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우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흥분되어 있었다. 어떻게 잘 수 있겠니? 지영이 대답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문제를 찾았어요. 우진이 설명했다. 엔지니어들이 점화 시스템의 주요 결함을 놓쳤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망설였다. 하지만 뭐? 부품이 필요해요. 여기엔 없는 부품이요.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실패.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 미안해 엄마지. 우진이 마침내 말했다. 최선을 다했잖아. 지영이 위로했다. 내일 준석 씨에게 설명하면. 아니요. 우진이 그녀를 중단시켰다. 제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자정이 지나 우진은 첫 번째 문제를 식별했다. 점화 시스템의 산화된 연결부. 2시에 전문 엔지니어들이 간과했던 전자 시퀀싱의 결함을 발견했다. 4시에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추위 속에서 그는 진짜 범인을 찾았다. 감지할 수 없는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연료 시스템 설계의 미묘한 결함. 새벽이 경납고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우진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직면했다. 이론적 해결책은 그의 마음속에 분명했지만 그에게 없는 부품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그는 영감의 섬광을 받았다. 전형적인 한국적 영감, 적응과 즉흥성,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에서 기술 강국으로 그의 나라를 변화시킨 특성들이었다. 그는 재빨리 작은 손전등을 들고 경납고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버려진 상자들, 오래된 부품들, 다른 비행기에서 나온 폐품들을 뒤지며 그가 필요한 것은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있어야만 했다. 아침 5시 우진은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다른 비행기 모델에서 나온 폐기된 부품을 개조하여 세스나의 결함 있는 연료 라인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통적이지 않았고 매뉴얼에는 없는 것이었지만 이론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아팠고 눈은 피로로 무거웠다. 하지만 우진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것이 그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각 부품, 각 연결, 각 회로는 스토리를 말해주었다. 내가 널 고칠게. 그는 비행기의 광택 있는 표면에 대고 속삭였다. 네가 다시 날 수 있게 도와줄게. 창문을 통해 첫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우진은 추위, 피로, 두려움에 맞서 싸웠다. 그의 미래, 그의 어머니의 미래, 그의 모든 꿈이 그가 다음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달려 있었다. 경납고의 야간 경비원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진을 관찰했다. 3시간 동안 소녀는 조종석 패널의 일부를 분해하여 깨끗한 천 위에 부품들을 세심하게 정리해 놓았다. 야, 꼬마야, 준석 씨가 정말 이걸 허락했어. 네가 비행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경비원이 우진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도발했다. 소녀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제가 망가뜨리고 있다면 제가 제거하는 각 부품을 이렇게 목록화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계정이의 정확한 위치를 노트에 표시하며 차분히 대답했다.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다. 준석이 내일 너를 짓밟을 거야. PhD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몇 년 동안 시도했어. 너 같은 꼬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질문은 공중에 맴돌았다. 정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진은 도면과 기술 매뉴얼을 암기했지만 정식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의 지식은 관찰, 낡은 책,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반복해서 시청한 기술 비디오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만 봐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연료선을 검사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작은 것이 항상 약한 것은 아니에요. 경비원은 고개를 젓고 떠났다. 혼자 남은 우진은 비행기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한 균열을 찾아 금속 표면을 따라 움직였다. 여기 있었군.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의 손전등이 연료 라인의 미세한 균열을 비추었다. 너무 미세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했다. 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야. 한밤중이 지나 우진은 자신의 가설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고장의 원인은 단일한 대형 결함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미세한 문제들이었다. 서양식 매뉴얼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시스템을 별개의 부분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아침이 가까워지면서 우진은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수리를 위한 이론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표준 부품이 없었다.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재창조하는 것이다. 남이 버린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 그는 경납고 구석에서 발견한 폐기된 부품들을 적절히 개조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방식이지. 그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한국 전쟁 후 사람들이 미군이 버린 깡통으로 요리 도구를 만들고 낙하산 천으로 옷을 만들었던 이야기. 생존을 위한 창의성. 제한된 자원에서 가능성을 창출하는 능력. 공식적인 교육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야. 우진은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그의 손가락이 섬세한 회로를 재배치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야. 새벽 5시, 우진은 마지막 연결을 완료했다. 그의 개조된 시스템은 아름답지 않았고 교과서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미묘한 방식으로 혁신적이었다. 그는 대체품으로 임시 연료 압력 균형기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재구성했다. 경비원이 다시 지나가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 곧 준석 씨와 그의 부자 친구들이 올 거야. 내 실패를 보러.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미소 지으며 계속 작업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비행기가 작동할 것이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별이 보여요.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통해 사라져가는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운명의 순간도. 경납고 밖에서 고급 차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준석과 그의 투자자들. 그들은 웃음과 조롱을 기대하며 왔다. 하지만 우진은 이제 알았다. 오늘은 그의 날이 될 것이다. 시계가 오전 4시 37분을 가리킬 때 우진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도전을 받아들인 이후 처음으로 그가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일의 크기가 얼음장 같은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경납고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비행기 바퀴에 기대어 그는 숨막히는 흐느낌을 흘려보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결과는 파괴적일 것이다. 이미 과로에 시달리는 그의 어머니는 더 많은 굴욕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야 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그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침범했다. 너의 사회적 상황에 더 적합한 직업에 집중하라고 제안한 학교 교장. 그가 명문 KAIST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언급했을 때의 웃음소리. 그의 공기역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교사의 연민 어린 표정. 아마도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그는 경납고의 침묵 속에 속삭였다. 내가 누구길래 훈련받은 엔지니어들에게 도전하는 거지?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공구 테이블 위에 놓여진 잊혀진 잡지에 떨어졌다. 표지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대한항공의 새 비행기 이미지가 있었다. 헤드라인은 한국 엔지니어링 서양 표준을 능가하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이 어떻게 자신을 재건하여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서양 회사들이 현대, 삼성, LG를 어떻게 비웃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거인들이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지. 나는 훈련받은 엔지니어가 아니야. 우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야. 창문을 통해 비치는 새벽빛이 경납고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한 보라색 빛이 차가운 강철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수명을 다한 비행기가 그 빛 속에서 마치 깨어나려는 듯했다. 우지는 서서히 일어나 손을 펴고 보았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잡지를 집어 표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삼성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어.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실패했고 배우고 다시 시도했어.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야. 실패할 용기와 다시 시도할 의지. 우지는 공구 벨트를 다시 메고 비행기로 돌아갔다. 패널 안에 손을 뻗으며 그는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날, 새로운 가능성의 날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는 결심했다. 나는 김우진이야.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비행기를 고칠 거야. 경납고 바깥에서 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준석의 벤틀리가 먼저 나타났고 곧이어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따라왔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우지는 들리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 정신은 손 아래 있는 회로와 연결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오직 자신의 지식, 직관, 그리고 끈기에 의존할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패널을 닫았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시간이 왔다. 우지는 심호흡을 하고 기적을 위해 기도했다. 한국인의 기적을 위해. 준석은 벤틀리 안에서 경납고의 정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커피를 마셨다.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이 회의를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웃는 미소는 내면의 불안을 감추고 있었다. 그 꼬마가 아직 안에 있나? 그가 다가온 경비원에게 물었다. 네, 사장님.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갖지 않았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물러나게 했다. 다시 혼자가 되자 그는 잠시 오만한 가면이 미끄러지도록 허용했고 거의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드러났다. 취약함. 그는 백미러를 조정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고급 양복,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권력의 모든 징후. 하지만 거울 속 눈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30살 전의 그 소년이 있었다. 30년 전 그 역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불균형한 꿈을 가진 소년이었다. 어부의 아들로 날아다니는 기계에 매혹되어 빌린 기술 서적을 탐독했다. 그때까지 그의 물리 선생이 그를 공개적으로 굴욕스럽게 했다. 너 같은 사람은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만들어. 그 굴욕은 연료로 변했다. 준석은 엔지니어링의 꿈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 돈과 권력. 그는 중개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투자자가 되었고 마침내 소유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항공기를 사고 파는 사람.
그 고장난 세스나는 감가상각된 자산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기술적 무능력, 그에게 부과된 한계에 대한 그의 항복을 대표했다. 청소부의 아들이 기술 매뉴얼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는 것은 무언가를 일깨웠다. 질투, 분노, 그리고 놀랍게도 희망. 그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 꼬마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바로 그가 실패했던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확인해 줄 것이다. 가난한 아이들은 큰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준석 씨,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서가 불렀다.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친숙한 우월감의 표정을 다시 써넣었다. 그럼 그들에게 쇼를 보여주자. 그는 경납고를 향해 걸어가며 대답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준석은 잠시 멈추어 섰다. 13살 소년이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감 있게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었다. 우진의 행동에는 준석이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익숙함, 마치 비행기가 소년의 연장선인 것처럼. 제발 실패해라, 준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 그가 오래전에 침묵시킨 목소리가 속삭였다. 날아올라라.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이미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준석은 그들에게 합류했고 과장된 몸짓으로 세스나를 가리켰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특이한 것을 목격하려 합니다. 그가 마침내 선언했다. 제 청소부의 아들이 전체 엔지니어 팀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미국인 투자자 중 한 명이 안경을 조정하여 더 잘 보려 했다.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농담인가요? 지영은 청소 유니폼을 입고 구석에 몰려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녀는 이 무모한 내기의 결과를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석은 손을 들어 그룹을 조용히 시켰다. 우진아, 시간이 다 됐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많은 청소 작업을 준비해라. 침묵이 경납고에 내려앉았다. 모든 눈이 조종석에 있는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준석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채. 그 순간 그는 인정했다. 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경납고는 비싼 정장을 입은 임원들로 붐볐다. 그들은 시끄럽게 대화하며 아침 9시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준석은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연습된 미소를 지었고 가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은 인물이 있는 세스나를 가리켰다. 우진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각 스위치와 다이얼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의 눈은 좁혀져 있었고 그의 호흡은 고르고 깊었다. 모든 소음과 웃음소리, 조롱하는 말들이 그에게는 사라졌다. 오직 그와 비행기만이 존재했다. 지영은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며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제발. 준석이 목청을 가다듬었다. 자, 여러분. 그가 연기된 의례적인 몸짓으로 말했다. 우리의 소년 천재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비행기가 다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일본인 투자자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우려를 표했다. 그가 조종석에 들어가도 안전한가요? 걱정 마세요. 준석이 경멸적으로 대답했다. 그 비행기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우진은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있었다. 그의 개조된 연료 시스템은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스위치를 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지영의 어깨가 떨어졌다. 준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때로는 오래된 시스템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기다렸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갑자기 잊혀진 소리가 경납고를 채웠다. 전기 시스템이 깨어나는 초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조롱하는 미소가 놀라움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불가능해. 준석의 수석 엔지니어가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윙윙거림은 진동으로, 그 다음 떨림으로 변했다. 그리고 마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는 생물처럼 세스나의 첫 번째 엔진이 기침을 하고 실패했다가 마침내 생명을 얻어 울부짖었다. 충격의 파도가 참석자들을 뒤덮었다. 두 번째 엔진이 곧 뒤따랐고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수년간 어떤 기술자도 듣지 못했던 건강한 굉음을 내며 지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경비원의 턱이 떨어졌다. 준석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샴페인 잔이 손가락 사이에서 느슨하게 잊혀진 채 걸려 있었다. 조종석 안에서 우진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미소였다. 비행기에 대한 사랑, 공학에 대한 사랑,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사랑의 미소였다. 엔진의 굉음이 경납고에 울려 퍼지는 동안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불가능한 일을 목격했다. 미국인 투자자가 침묵을 깼다. 이게 어떻게? 준석의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3년 동안. 준석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의 눈은 조종석의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우진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모습,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보았다. 지영은 조용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작은 소년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였다. 엔진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노래하는 동안 우진은 조종석 창을 통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만났고 이해의 순간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것은 단지 비행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었다. 엔진의 굉음이 점차 줄어들며 경납고에 어리둥절한 침묵을 남겼다. 우진은 조종석에서 나왔다. 그의 지친 얼굴은 절제된 미소로 빛났다. 전에는 조롱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거의 숨기지 못하는 놀라움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준석이 충격에서 제일 먼저 회복했다. 어떻게? 그 질문은 거의 간청처럼 나왔다. 어떻게 했지? 수석 엔지니어가 빠르게 다가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시도했어요. 사실상 모든 것을 교체했습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침묵당하고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았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했다. 여러분은 잘못된 곳을 찾고 계셨어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문제는 주요 구성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독립적인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있었습니다. 그는 연료 시스템에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가압 라인의 미세 누출을 어떻게 식별했는지 놀라운 정확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개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서양의 정비 매뉴얼은 각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다뤘습니다. 현대 한국공학에서는 상호 연결성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럽인 투자자 중 한 명이 눈썹을 찌푸렸다. 어떻게 소년이 현대 한국공학을 알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저는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저는 기술 매뉴얼을 읽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요. 그때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어머니를 포함하여 우진은 세밀한 기술 도면, 복잡한 계산, 상세한 메모로 가득 찬 낡은 노트를 꺼냈다. 3년간의 조용한 관찰과 독학의 결과물, 준석의 미국인 수석 엔지니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노트를 훑어보았다. 이것은 고급 대학 수준의 작업입니다. 아니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한국인 투자자가 정정했다. 이것은 그 이상입니다. 순수한 혁신입니다. 그는 단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재구상했습니다. 준석은 소년을 설명하기 힘든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놀라움, 마지못한 존경, 그리고 더 깊고 목격하기 거의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섞인 표정. 하나의 사무실로 준석이 갑자기 선언했다. 모두 다 지금. 몇 분 후 우진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준석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서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그는 어머니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준석이 마침내 말했다. 네가 대학을 마치면 내 회사에 자리가 있을 것이다. 사무실에 있던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인 엔지니어가 준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런 재능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멀리 보았다.
마치 먼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때, 그가 성공을 위해 열정을 교환했던 때를, 약속을 수정하겠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대학에 가는 동안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턴으로 여기서 일할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우진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이 약간 열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석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 인정, 아마도 심지어 부러움. 그렇다면 합의한 것으로 하지?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구멍에 감정의 덩어리가 있었다. 네. 그가 간신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의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그들은 단지 비즈니스 거래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며칠 안에 경납고의 천재 이야기가 대한항공, 삼성항공우주, 현대의 복도를 따라 퍼졌다. 기술 저널리스트들이 인터뷰를 시도했다. 대학 교수들은 어떻게 그런 재능을 놓쳤는지 의문을 품었다. 우진과 지영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낡은 문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첫 번째 장학금 지급금이 있었다. 지영은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우진이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학교에서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당혹스러웠다. 그의 낡은 신발을 조롱하던 같은 그부들이 이제는 가까이 앉으려 했다. 그의 복잡한 질문을 무시하던 교사들이 갑자기 정교한 토론을 위한 시간을 찾았다. 유명해진 기분이 어때? 학교 농구팀의 인기 있는 주장인 민호가 물었다. 그는 전에 우진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똑같아. 우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비행기는 내가 유명해져서 날아간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서 날아간 거지. 그러나 모든 것이 축하는 아니었다. 경납고 사무실에서의 첫 공식 회의에서 우진은 은밀한 저항에 직면했다.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미국인 기술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정식 지식, 자격증은 이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아마도 몇 년 후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후에.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한국인 투자자인 김 씨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당신의 서양 자격증을 엄격히 따르는 동안 이 소녀는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변화시킨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응성, 풍부한 자원 없이도 혁신을. 방 안의 긴장감은 뚜렷했다. 조용히 관찰하던 준석은 더 큰 갈등이 진행 중임을 깨달았다. 단지 신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혁신 철학, 누가 우수성을 정의하고 어떤 매개 변수로 정의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우진은 화장실에 가려다 두 명의 서양인 엔지니어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준석이 미쳤어.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 꼬마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어떤 자격증도 없고 훈련도 없어. 동의해,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여기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제 어떤 아이가 와서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우진은 뒤로 물러나 조용히 멀어졌다. 복도에서 그는 준석과 마주쳤다. 그들의 말을 들었나? 준석이 물었다. 우진의 표정을 읽으며.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틀렸어. 준석이 말했다. 우진을 놀라게 하며.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해. 그들의 세계에서는 자격증과 학위가 모든 것을 의미해.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준석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5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이제는 빛나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 되었다. 삼성이 처음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애플은 그들을 조롱했어. 준석이 말했다. 현대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모두가 웃었지. 지금은 누구도 웃지 않아. 그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그것을 하면 돼. 그 순간 우진은 준석을 새롭게 보았다. 단순한 부자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한국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은 그날 상반된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또한 그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저항과 도전에 노출시켰다. 그의 어머니가 그날 밤 식탁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을 때 우진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긴 여정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길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경납고에서의 기적 후 3개월, 언론이 그 사건에 붙인 별명대로 우진은 지금까지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개인적인 것이었다. 준석은 대한항공과 삼성의 후원으로 전국 청소년 항공우주 공학인재 경연대회를 조직했다. 우승자는 명문 KAIST의 전액 장학금과 국제 인턴십을 받게 될 것이다. 우진은 의심할 여지 없는 우승 후보였다. 이는 영향력 있는 가문의 경쟁자들 사이에 은밀한 원한을 불러일으켰다. 대회 전날 밤, 우진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방에서 이제 그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자신의 모형과 설계도를 확인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지영이 2잔의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내일이 중요해요. 우진이 말했다. 지영은 테이블 위에 차를 놓고 아들 옆에 앉았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녀가 주장했다. 우리는 이제 안정이 있어. 왜 더 많은 압박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우진이 나누지 않은 진실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가짜라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운 또는 우연에 관한 모든 언급이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그는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그것이 단지 천재성의 섬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진이 마침내 인정했다. 한 번의 행운일 뿐이라고요.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지영은 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내게 증명했어. 우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결단력으로 단단했다. 이건 그냥 내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 나 같은 배경을 가진 다른 아이들에 관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도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대학 대강당에서 우진은 그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 전통 조화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연료 최적화. 그는 준석이 앞줄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전의 적대감은 사라졌고 대신 관심에 집중이 있었다. 질문 세션 동안 미국인 심사위원이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당신의 접근법은 확립된 방법론에 위배됩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간의 문서화된 서양 공학에 반하여 정식 교육 없는 10대의 직관을 유효하다고 간주해야 합니까?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우진은 주저했다. 그가 안고 있는 모든 의심의 무게를 느끼며 바로 그때 준석이 예기치 않게 일어섰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가 끼어들었다. 30년 전 서양 엔지니어들은 한국이 결코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현대를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현대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진에게 돌아서며 그는 계속했다. 이 소녀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대표합니다. 한국인의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 풍부한 자원 없이 우리는 효율성을 개발했습니다. 특권 없이 우리는 인내를 키웠습니다. 우진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예상치 못한 옹호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해. 준석은 단지 그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무언가, 그들 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침착함을 되찾으며 우진은 심사위원에게 새로운 명확함으로 대답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대표하는 유산을 존중하며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진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한국은 재료 부족으로 창의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 설계가 전통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더 효율적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에 들어갔을 때 우진은 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여정의 다른 단계에 있었다. 한국의 천재성을 세계에 증명하는 여정. 경납고에서의 기적 후 3개월, 언론이 그 사건에 붙인 별명대로 우진은 지금까지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개인적인 것이었다. 준석은 대한항공과 삼성의 후원으로 전국 청소년 항공우주 공학인재 경연대회를 조직했다. 우승자는 명문 KAIST의 전액 장학금과 국제 인턴십을 받게 될 것이다.
우진은 의심할 여지 없는 우승 후보였다. 이는 영향력 있는 가문의 경쟁자들 사이에 은밀한 원한을 불러일으켰다. 대회 전날 밤 우진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방에서 이제 그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자신의 모형과 설계도를 확인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지영이 2잔의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내일이 중요해요. 우진이 말했다. 지영은 테이블 위에 차를 놓고 아들 옆에 앉았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녀가 주장했다. 우리는 이제 안정이 있어. 왜 더 많은 압박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우진이 나누지 않은 진실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가짜라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운 또는 우연에 관한 모든 언급이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그는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그것이 단지 천재성의 섬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진이 마침내 인정했다. 한 번의 행운일 뿐이라고요.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지영은 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내게 증명했어. 우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결단력으로 단단했다. 이건 그냥 내 관한 것이 아니에요, 매엄마. 나 같은 배경을 가진 다른 아이들에 관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도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대학 대강당에서 우진은 그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 전통 조화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연료 최적화. 그는 준석이 앞줄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전의 적대감은 사라졌고 대신 관심에 집중이 있었다. 질문 세션 동안 미국인 심사위원이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당신의 접근법은 확립된 방법론에 위배됩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간의 문서화된 서양 공학에 반하여 정식 교육 없는 10대의 직관을 유효하다고 간주해야 합니까?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우진은 주저했다. 그가 안고 있는 모든 의심의 무게를 느끼며 바로 그때 준석이 예기치 않게 일어섰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가 끼어들었다. 30년 전 서양 엔지니어들은 한국이 결코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현대를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현대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진에게 돌아서며 그는 계속했다. 이 소녀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대표합니다. 한국인의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 풍부한 자원 없이 우리는 효율성을 개발했습니다. 특권 없이 우리는 인내를 키웠습니다. 우진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예상치 못한 옹호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해. 준석은 단지 그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무언가, 그들 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침착함을 되찾으며 우진은 심사위원에게 새로운 명확함으로 대답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대표하는 유산을 존중하며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진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한국은 재료 부족으로 창의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 설계가 전통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더 효율적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에 들어갔을 때 우진은 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여정의 다른 단계에 있었다. 한국의 천재성을 세계에 증명하는 여정. 시상식은 빛과 기대로 빛났다. 우진은 첫 정장을 입고 특별히 행사를 위해 구입한 다른 결승 진출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지영은 우아한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그녀의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우승자로 발표되었을 때 강당은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손에서 크리스탈 트로피를 받으며 우진은 청중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은 3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그가 경납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밤으로 그때 그는 운명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 있었다. 한국의 가장 뛰어난 젊은 과학자들 중 한 명으로 인정받으며
무대 위에서 그는 목이 메었다. 먼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청중 속의 지영을 찾으며 어머니는 제가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셨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준석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진이 계속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저를 굴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그가 덧붙였고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봐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리셉션에서 우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준석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왜 진짜 그 내기를 했는지 알아? 준석이 물었다. 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30년 전 나는 너였기 때문이야. 준석이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어부의 아들, 비행기에 사로잡혀 모든 공과 대학에서 거절당했지. 나는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어. 내 일부는 네가 실패하기를 바랐어. 내가 포기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일부는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다른 일부는 그가 되었던 소년이 그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우진이 물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는 네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발표할 거야. 너는 나에게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릴 거야. 하지만 네가 뭔가를 이해하길 원해. 내 가치는 단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표하는 것에 있어. 준석은 홀에 있는 임원들을 가리켰다. 그들 중 절반은 네가 변칙이라고 생각해. 다른 절반은 진실을 알아. 너는 진정한 한국 정신이야. 제한된 자원 앞에서 끈질긴 결단력. 그것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폐허에서 한 세대 만에 기술 강국으로 변화시킨 것이야. 우진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기대를 느꼈다. 그를 따라올 다른 젊은이들의 기대를.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우진이 진지하게 물었다.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를. 그것이 내가 네 안에서 항상 보았던 것이야. 너는 묻지 않아. 내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대신 너는 묻는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날 밤 늦게 우진이 새 트로피를 그의 책장에 놓았을 때 그는 자신이 단지 꿈의 정점에 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의 달이었다. 그의 겸손한 과거와 그 앞에 펼쳐지는 밝은 미래 사이의 다리, 다른 꿈꾸는 이들을 위한 다리, 그의 벽에 걸린 달력에 원이 그려진 날짜가 있었다. 그의 첫 공식 인턴십의 시작, 빨간 글씨로 그는 간단한 메모를 썼다. 진짜 일이 시작되는 날, 개연연 후 KST의 새로운 항공우주 혁신센터가 봄 햇살 아래 빛났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동안 당국자들과 기자들이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18세가 된 우진은 대학 역사상 가장 어린 항공공학자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지영이 이제 그녀가 운영하는 교육재단에 우아한 경영진 유니폼을 입고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함으로 장관들과 CEO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긴장되니 준석이 다가오며 물었다. 그들의 관계는 멘토 제재에서 독특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경납고는 이제 혁신 인큐베이터로 변모하여 겸손한 배경의 젊은 인재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조금요. 우진이 인정했다.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요. 프로젝트는 혁명적이었다. 우진이 이끄는 팀이 개발한 연료 소비를 40% 줄이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이미 3개의 국제 제조업체가 라이센스 권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 차례가 왔을 때 우진은 만석인 강당을 바라보았다. 전에 그를 무시했던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본 임원들이 이제는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를 조롱했던 동료들은 열정적인 협력자가 되었다.
진정한 혁신은 그가 시작했다. 거의 자원의 풍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부재에서 옵니다. 한국공학은 확립된 패턴을 모방함으로써 세계적인 참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재창조함으로써 되었습니다. 그는 청중들 사이에서 준석의 얼굴을 찾았다. 5해 전에 그 남자는 그를 비웃기 위해 그를 도전했다. 오늘 그는 교만함 없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5년 전 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비행기를 청소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들을 설계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극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정신의 반영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첫 번째 장애물에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연설 후 공식 공개, 피닉스 K라는 이름의 프로토타입,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상업용 항공기로 서양의 효율성과 조화의 동양 철학을 결합한 것이었다. 그날 늦게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진은 모든 것이 시작된 옛 작업장에서 조용한 순간을 찾았다.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 그는 그의 첫 번째 노트를 가장 최근의 특허 옆에 놓았다. 굴욕당했던 소년에서 축하받는 엔지니어로 여정은 단지 비행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다시 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지영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있었다.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녀가 말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는 그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그의 다음 프로젝트의 도면이 있었다. 소외된 지역에 저비용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론 네트워크. 기술 혁신이 단지 부와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믿음. 이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동안 지영은 그녀의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의 진정한 업적은 상과 인정에 있지 않았다. 그가 다른 꿈꾸는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되었다는 것에 있었다. 한국에서 외부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귀중한 분은 항상 그 사람들의 끈질긴 결단력이었다는 살아있는 증거. 비행기를 날개한 소녀는 이제 전체 세대에게 날개를 주고 있었다. 자, 엄마,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었다. 내 아들과 함께라면 난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밖에서 새 아침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능성의 날이, 한국의 천재성이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